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번 문항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8번 문항. 후켈 근사에 관계돼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고리형의 C3H 몇 개에 관계돼서 3개 있는 플러스죠. 원래는 몇 개 있었죠? 4개 있었는데 하이드라이드 이온이 빠진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에 무슨 근사를 표현한 거다? 후켈 근사를 표현한 겁니다. 보통 학부 때는 후켈 근사에 관계돼서 공부를 할 때는 특정적인 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후켈 근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관계되어 있는 선형과 고리형에 관계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용, 요 정도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후켈 근사를 할 때는 두 가지에 해당하고 있는 결합 인원을 섞어서 사용하죠. 맞죠? 네, 첫 번째 기억은 무슨 결합을 형성할 때? 시그마 결합. 맞죠? 바로 VBT를 사용하고요. 이 시그마 결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에 관계되어 있는 형태를 무슨 값으로 잡는다? 기준값으로 잡아요. 무슨 값으로 잡는다? 기준값.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표현한 에너지 값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적분이라고 표현한다? 쿨롱 적분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무슨 적분? 쿨롱 적분. 여기서는 내용반이 아니니까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파이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기준점이 되는 에너지 상태. 알겠죠? 그 에너지에 있어야 상태를 무슨 적분으로 표현을 한다? 쿨롱 적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쿨롱 적분이 표현되어 있는 적분의 있어의 표기가 나와 있죠. 근데 적분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시요. 그거는 I와, 보세요. I에 대해서 연산자를 걸어서 I와 비교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럼 I의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연산자를 걸었어요. 이게 고유치 함수예요. 그러면 연산자에 뭐가 나와? 해밀토니안 연산자에 카이 I를 했어요. 그러면 이놈에 대한 에너지에 카이 I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이 스타가 붙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내용반이 되는데, 그치? 이거를 전체 관계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적분을 한 거잖아요. 맞죠? 왼쪽을 뭐라고 표현한 거고, 알파를 표현한 거고, 이거 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에너지가 뭐니까? 상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앞으로 나오니까 무슨 치가 돼? 고유치가 될 거고, 카이 I에 관계되어 있는 스타에 카이 I에 관계되어 있는 D타우를 낼 때, 만약 정교가 되어 있다면 이게 1이잖아. 그러면 I라는 놈이 뭘 가지고 있을 때? 시그마 결합을 가졌을 때 에너지라는 뜻이잖아, 이게. 그거라고, 지금. 근데 에팅의 책이나 보통 물리학 책에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요. 이거 뭐야? I야, I. 그치? I의 뭐다? 에너지 상태를 얘기해. 우리 I의 에너지 상태.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결합을 하고 있나?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나? 동의하시죠? 맞죠? 지울게요. 거기에 니은 무슨 결합을 추가한다? 파이 결합을 추가해요. 이 파이 결합을 통해서 만약에 무슨 효과가 발현한다면, 비편자화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거를 통해서 추가를 했으니까 추가적인 무슨 성이 생긴다? 열적인 안정성이 생긴다 이거야. 추가적인
열적인 안정성이 발현을 하는데 내 거를 저쪽으로 넘길 수 있다 이거지. 옆집으로. 알겠죠? 그게 무슨 효과야? 비편자의 효과가 되겠지. 그래서 무슨 효과를 표현하는? 비편재화 효과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수치적인 값이 있습니다. 그 효과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명적분이라고 표현하고. 맞지? 공명적분. 공명이 뭐야? 이야 하면 메아리처럼 울린다는 거지. 상호작용한다는 얘기잖아. 맞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지. 여기서 아무리 불러도 저쪽에는 대답이 없어. 그럼 고립돼 있다는 거잖아. 맞죠?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편제돼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래서 공명적분에 관계돼서 우리는 베타라고 표현한다. 이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둘 다 수치가 뭐로 돼 있다? 음수로 돼 있다. 그러면 0을 기준해서 시그마 결합해서 안정화 됐을 거 아니야. 그 시그마 결합의 추가적인 비편자 효과를 통해서 얘가 반영하는 정도가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이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적분에 관계되어 있는 표시로 했을 때는 이것만 다시 써본다면 어떻게 표현한다? 전체 적분에 i에 관계되어 있는 스타에 연산자에 j에 관계되어 있는 d 타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정의했다? 베타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j-의 이설의 상태에다가 똑같은 연산자를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 j가 나오죠. 거기에 이 j가 나올 겁니다. 맞지? 이럴 때 요게 어떻게 돼요? 앞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할 때 요거랑 똑같은 놈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원자가 아니에요. 동일한 원자가 아니라고. 다른 원자 사이에 관계돼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야. 에너지적으로 높은 것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핵을 갖다가 중심에 했을 때 에너지가 높아지면 거리도 뭐야? 멀어지는 거야. 맞지? 따라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 방향도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비편자 효과는 저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면서 뛰어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던져주면서 상호작용하겠다 이거지. 그 정도가 얼만데. 맞죠? 근데 그게 다리가 2단계야.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바로 옆에만 무슨 적분이 가능하다? 공명적분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알겠죠? 이때 원자 궤도함수에 대해서 카이 1부터 카이 3의 3개의 탄소 원자를 이루는 평면에 수직하는 각 탄소에 정규화되어 있는 EP 원자 궤도함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뭐를 표현하기 위함이죠? 방향적성과 반방향적성이 비방향적성과 구분되는 성질을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반방향적성이 됐던 또는 방향적성이 됐던 뭐랑 비교되는 비방향적성과 비교가 되는 개념이 뭐죠? 첫 번째, 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무슨 평면에 놓여 있어야 된다? 한 평면에. 그 다음, 이 평면에 뭐하고 있는? 수직하는. 맞지? 이 평면에 뭐하는? 수직하는 피궤도 함수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비편재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에 있어야 될 반복적인 성질을 통해서 뭐한다? 반영이 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안 되면
피궤도 함수가 어떻게 돼? 얘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쭉 뭐가 돼 있기만 하면 돼. 배열만 돼 있으면 돼. 그래서 보통은 쓸 때는 수직하는 피궤도 함수가 연속적으로 있으면 돼. 뭐적으로 있으면 된다? 연속적으로. 한 평면에 수직하는 피궤도 함수가 연속적으로 배치가 돼 있으면 돼요. 근데 비방향적선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원칙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마치 즉 왼쪽에 해당하고 있는 이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방향적성이라고 표현하죠. 맞죠? 그 다음 방향적성과 비방향적성에 해당해서 방향적성과 반방향적성을 구분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공통점이 이거라고 한다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뭘 만족하면 4의 절대값의 ml 플러스 2가 만족을 하면, 보통 유기식에는 4m 플러스 2지만 이건 고리상의 알맹이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맞죠? 이게 만족을 하면 뭐가 된다? 방향적성. 이것이 만족을 하지 않으면 반방향적성. 그럼 반방향적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방향적성을 가질 때보다 반대적으로 뭐가 된다? 불안정성을 갖는다. 방향적성은 추가적인 열적인 안정성을 갖잖아. 그런 전자 배치를 못 가지니까 얘네는 뭐가 된다?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불안해진다. 알겠죠? 그래서 사이클로 부테인에 관계되어 있는, 맞죠? 사이클로 부타다이엔 같은 경우는 4ml 플러스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몇 전자밖에 안 돼? 4개. 그래서 디젤더 반응에 마치 다이엔으로 뭐해? 작동을 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파워풀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불안정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불안정의 효과가 발동한다. 얘는 이거를 통해서 안정의 효과를 발현한다. 뭐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죠, 뭐. 됐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건데 알고 있는 사람은 응? 하고 넘어가겠지? 그 다음에 3x3에 관계되어 있는 행렬식을 낮추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2x2 행렬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아예 가르쳐 줬어요. 야, 뭘 하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 그렇지? 결국에는 계산 문제를 물어보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A에서, A가 뭐예요? 저 물질이죠. 양이온. 됐습니까? 파이 분자궤도 함수의 에너지 준위가 2이고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2를 뭐로 해서 표현했을 때 X로 치환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치환을 해서 해야 간단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몇 바이 몇? 3x3에 관계되어 있는 영련 행렬식을 표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구조부터 먼저 그려야 돼요. 이 구조는 맨 밑에 해당하는 지점이 축태도가 1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릴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물론 이 자리에 수소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소는 관심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자리를 뭐로 하자? 요 자리 탄소를 C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항상 돌리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C2라고 할게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다? C3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탄소 자리를 지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행렬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행렬식으로 표현할 때 행이죠? 이게 열이죠? 이게 행이야? 1행, 2행, 3행. 네. 그래서 행열이잖아. 맞지? 네. 고등학교 수능 시험 문제 보니까 몇 바이 몇 행렬에 대한 엘리먼트를 는 하고 그 물어보는 문제도 있더라고. 3 x 3에 관계돼서 표현할 때 보세요. 이 자리는 C1 자리, 이 자리는 C2 자리, 이 자리는 C3 자리가 됩니다. 어디서? 열에서. 행에서는 이 자리가 C1 자리, C2 자리, C3 자리가 됩니다. 기억해 놓고요. 그러면 이 자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각이죠. 맞죠? 됐어요? 그 자리에 관계돼서 우리는
뭐를 대입해 준다? 뭘 대입해요? 후켈 근사에서 알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는 거였죠. 맞죠? 알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였죠. 됐죠? 그 옆에는 인접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표현하고요? 베타. 그렇지? 근데 이렇게에 대해서는 두 칸이지만 이렇게는 한 칸이니까 맞지? 여기도 뭐로 나타난다? 베타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대각에 관계되어 있는 놈은 전부 다 뭐야? 알파 마이너스 2에 관계되어 있는 결국에는 이 값이 어떤 수치로 나오면 넘기면 바로 무슨 적분에 관계되어 있는 틀이 나온다. 쿨롱 적분에 관계되어 있는 틀이 나온다. 자기 자신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2예요. 알파 마이너스 2예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옆에는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어찌됐든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인접하고 있는 자리잖아. 맞지? 이놈을 몇 바이 몇 행렬로 약화시킨다? 이 값이 얼마고 나온다는 거야. 영년 행렬식은 우리는 항등식을 간단하게 3개를 한 번에 푸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몇 바이 몇이니까. 3 바이 3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결합, 비결합, 반결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놈으로 될 때. 근데 이거는 비결합이 없어요. 결합에 대한 반결합성이 2개 나옵니다. 이거는. 알겠죠? 결합에 대한 반결합성이 몇 개 나온다고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선형일 때는 참여하는 게 3개면 결합, 비결합, 반결합. 그럼 비결합이면 알파야. 알파를 내려간 것만큼 뭐가 돼? 올라갔겠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맞지? 그럼 밑에 나면 위에를 아는 거야. 알파를 기준하니까. 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상을 기준해서 안정성이 생기고 불안정성이 생기는 놈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몇 바이 몇 행렬로 2 바이 2 행렬로 바꿔주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맞죠? 할 때 요 놈을 갖다가 기준할 때는 요렇게 블럭 져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가 나오고 요 놈을 통해서 나올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요 놈과 요 놈을 블럭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요 놈을 통해서 할 때는 요거를 블럭해서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뭘 하라? 이렇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거를 뭐 한다? 치환을 해서 한다. 그래서 치환을 해서 우리는 다음처럼 뭐로 전부 다 나눠준다. 베타로 다 나눠줘. 알겠지? 그래서 베타분의 1을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는 이 자리가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분의 베타니까 1 되고 1 되고 그러면 여기 1, 1, 1, 1이 되고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X라고 생각한다. 정의한다. 그래서 이 자리가 X, X를 이렇게 치환을 시킨다. 됐죠? 그럼 이제 블럭 쳐보면 X가 앞으로 나올 거고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요 블럭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요게 1이 나올 때 요거와 요게 나오는 거니까 1, 1, 1, X가 되겠죠. 너무 자세하게 하나? 이게 나올 때는 요거와 요게 나오는 겁니다. 1이고요. 이거를 2x2가 되면 이제는 공식을 못 쓴다. A, B, C, D 하면 AD-BC를 통해서 식을 간단히 정리한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은 X에 곱하기 뭐가 된다? 이거 곱하면 X의 2설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지게 되는 거는 이게 X죠? 1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얼마다? 1인데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나?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1이 되죠? 마이너스 뭐가 돼요? X가 될 거야. 따라서 1, 1에 1 플러스 X에 관계되어 있는 틀을 통해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관계돼서는 뭘 쓰라고 했어요? 이거 하는 거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요것만 쓰라고 한 거지 지금. 맞지? 그래서 3x3에 관계되어 있는 영년 뭐를 써라? 행렬식을 작성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년 행렬식을 쓸 때는 이 틀에 여기를 반드시 뭐라고 써줘야 돼요? 0이라고 써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답을 쓸 때 이 0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기다 반드시 뭘 대입해 놔야 돼? 0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대입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걸 잠깐 보시면 이거는
x-1에 x 플러스 1로 돼 있죠. 근데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이거 다시 써보면, 이거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에 x, 잠깐만, 마이너스에, 제대로 한 게 맞나? 이게 마이너스죠. 이거 잘못 썼죠? 마이너스죠. 아니,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거랑 같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x-1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1을 공통적으로 하게 되면 얘네는 남는 게 뭐예요? x에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맞지? 거기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됐죠? 그래서 요거 합식을 해보면 x의 제곱에 x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해봤죠? 2 마이너스 1 맞지? 하면 플러스가 나올 테니까 오래간만에 해보죠?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되고요. 다시 x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해가 같은 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값은 시험 문제는 이걸 푸는 게 아니었어요. x가 뭐가 나오고요? 이거 하면 플러스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x가 플러스 1이 나오죠. 하나가 x가 얼마가 나요? 마이너스 2에 관계되어 있는 값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볼게요. 맞죠? 이때 결합성은 뭘 가지게 된다? 안정화 됐네. 맞지? 결합성은 뭘 가지게 된다?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바로 무슨 성을 만들어내는 거다? 결합성이에요. 무조건 부호적으로 마이너스에 관계되어 있는 값으로 해가 뜨면 그 다음에는 해가 지겠죠? 네. 이거 달이 뜨겠죠? 반대. 네. 이거는 무슨 성이다? 반결합성이에요. 근데 반결합성의 해가 뭐예요? 같네요. 그럼 에너지도 뭐해? 같겠죠? 그러니까 몇 중 축태야? 2중 축태지. 그러니까 가중치적으로 얘가 에너지적으로 질의 규칙에 따라 2A만큼 내려오면 얘는 A만큼 두 개가 있으니까 마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뭐 할 거다? 따를 거다. 동의합니까? 맞죠? 그래서 결합성은 하나 있고 얘는 몇 중 축태로 존재한다? 2중 축태로. 원래는 이런 걸 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 하고 끝났어 그냥. 그렇지? 이제 왼쪽으로 와서 추가적인 내용 할게요. 자료하세요. 네, 계속 할게요. 왼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번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관계돼서는 다음처럼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알겠죠? 행렬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을 쓰라는 거거든 지금. 즉 행렬식에 그냥 행렬식을 쓰라는 게 아니라 영년 행렬식을 쓰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거 해가 얼마나 나오나? 0으로 떨어지는 행렬식을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거 0 안 쓰면 틀린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또한 바닥 상태에 있어서 A의 비편자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알파 또는 베타가 포함되어 있는 값으로 쓰시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해를 봤잖아. 몇 개를? 3개를 봤는데 이 중에 뭐만 이용해서? 결합성인. 요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결합성에 관계돼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x가 아까 전에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뭐 했으니까? 정의를 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2가 기억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2 베타가 되겠고요. 동의하죠? 네. 따라서 식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에너지는 오른쪽 가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치 이거는 넘어와서 뭐가 됐나?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될 겁니다. 됐죠? 다시요.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왔으니까. 맞지? 그럼 봐요. 이게 음수죠. 추가적으로 음수 됐지. 맞지? 기준값보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추가적인 안정성이 생겼다는 얘기지. 맞죠? 이런 상태에서
아, 쳐다본 게 디귿이라고 써서 디귿 쓸게요. 우리가 비편저의 에너지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에텐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그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만약에 얘가 비편자되어 있지 않다면 VBT에서는 요 파이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고립되어 있는 거죠. 비편자되지 않는 거잖아. 완전히 여기랑 뭐가 돼 있어? 단절돼 있죠. 그럼 여기에 에테인 분자 몇 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딸랑 하나 있다고 우리는 뭐 한다?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에테인에 관계되어 있는 요놈의 에너지가 있어요. 전자 하나당이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 시험 문제 맨 아래쪽에 해당해서 됐죠? 에틸렌 또는 에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놈의 파이 결합에 있을 궤도함수의 에너지 준위는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거는 뭐 돼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비편자돼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편제돼 있는 에너지. 파이 결합인데 그냥 편제돼 있을 때. 알겠지? 근데 딱 구조를 그려보니까 파이 결합이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탄소 순만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완전 5개념이야. 구조상에서 VBT 구조상에서 비편자가 아닌 편제되어 있는 형태의 있을 결합이 몇 개 있느냐를 본 거야. 맞지? 에텐 결합이 몇 개 있어?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알겠지?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하나당에 해당해서는 전자 하나당에 대해서는 파이 전자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두 개 있으면 두 배 이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배 이설의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알파 플러스 이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리을 우리가 비편자의 에너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개념은 이제 이걸 준위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알파가 기준이 되고요. 요 자체에 해당해서 준위가 있는데 이게 알파 플러스 얼마다? 2베타 이설의 준위 값을 갖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우리가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요.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알파를 기준해서 2베타만큼 안정화 됐으면 베타만큼 불안정인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에너지 보존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보인다고 지금. 맞지?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죠? 딸랑 두 개 들어있지. 그러니까 두 개에 해당하고 있는 전자를 통해서 비편자 될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비편자의 에너지는 요놈이 무슨 결합을 할 때 비편자를 통해서 파이 결합을 하고 있었을 때 가지게 되는 에너지의 이설의 합산이에요. 얼마죠? 두 개 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하나당이 얼마니까? 알파 플러스 2 베타에 관계되어 있는 값에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죠? 2 알파에 몇 베타? 4베타예요. 알겠죠? 여기에 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에틸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빼주는 거야. 이때 에틸렌에 관계되어 있는 여기가 수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구조상에 관계되어 있는 수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사이클로펜타다이넬 음이온이야. 거기는 이중결합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텐 몇 개로 써야 돼? 두 개로 써야 되는 거야, 그거 같은 경우는. 알겠지? 됐어요? 그 탄소수를 해가지고 5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를 곱하고 막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계산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얼마라고 표현했으니까 2알파 플러스 2베타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안정성이다? 편제되어 있을 때보다 비편제가 일어나면 이 베타만큼의 추가적인 안정성을 갖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편제를 아니라 비편제를 해서 추가적인 안정성을 갖는 게 바로 방향적성이라는 거지. 맞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게 몇 베타? 2베타에 관계되어 있는 값으로 표현한다. 그럼 나머지도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한번 해보자고. 나머지 6번
x에 관계돼서 얼마였다? 1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로 정의되는가 합시다.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2였어요. 따라서 기억. 알파 마이너스 2에 관계되어 있는 게 베타였으니까 따라서 에너지는 알파에 관계돼서 마이너스 뭐가 돼? 베타가 되는 값이죠.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어떻게 돼? 오히려 올라갔잖아. 맞지? 물론 크기는 어떤 게 큰 값이다? 알파하고 베타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게 큰 값입니다. 맞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베타로 올라갔대 이만큼. 말이 돼? 플러스 가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 맞지?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성을 얘기한다? 반결합성을 의미하죠. 알파를 가졌을 때보다 시그마 결합 가졌을 때보다 불안정한 거니까. 맞지? 그래서 반결합성인데 그런 해가 두 개 나왔으니까 파이스타 반결합성 MO를 구성할 거고요. 맞죠? 몇 중 축태가 되어 있다? 2중 축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상태를 다 그림상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 그림을 이미 여기다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죠? 다 했어요. 맞죠?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였냐? 그리고 AA설의 최고 점유의 분자 궤도 함수에 호모가 있어요. 호모. 그럼 호모는 뭐죠?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건데 이것밖에 없잖아. 이게 호모지. 이게 뭐고? 루모고. 그치? 이게 호모야. 호모고요. 이게 뭐예요? 루모예요. 그래서 그릴 때는 요런 집 하나, 요런 집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호모에 관계되어 있는 뭘 적어줬어요? 푸사이를 적어줬어요. 그쵸?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읍시다. 7번. 호모에 관계되어 있는 푸사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때려 맞췄어요. 비편제가 일어날 때 C1, C2, C3가 돌아가야 위치가 120도씩 돌아갈 거야. 120도 맞아? 맞지? 돌리면 120도잖아. 120도 맞아?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면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구분이 안 되지. 맞지? 그러니까 모든 자리가 뭐 할 거야? 바닥 상태는. 동등하면서 수직하는 맞으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개념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무조건 방향적성을 가지고 있는 고리화합물에 해당해서 이종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바닥 상태는 모든 자리에 있을 기어치 상수의 제곱을 나타내고 있는 확률값이, 즉 기어치가 또는 기어치 확률이 뭐다? 무조건 동등하다. 알겠지? 그러면 동등하니까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요. 그러면 3개에 관계돼서 각각의 있을 확률을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을 루트를 씌웠어. 얼마야? 다시 1이야. 정규화 돼? 아니죠.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합산하면 3이죠? 그럼 3을 양쪽에 나눠줘. 그럼 얼마씩 나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죠. 그거를 기어치 상수를 할 때는 뭐로 하면 돼? 루트로 하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다 뭐로 나올 거다? 루트 3분의 1에 관계되어 있는 값에 카이1, 루트 3분의 1에 카이2, 루트 3분의 1에 카이3가 되는데 맞으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니까 전부 다 무슨 간섭으로 있을 거다? 보강 간섭으로 있을 거다 이거지.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이게 C1, C2, C3로 나타나는데 물어본 게 뭐였어요? 야, 시험 문제도 치사하게. C1 더하기 C2 더하기 C3예요. 이거죠 뭐. 맞죠? 이게 답이죠. 또는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여러분 적어주면 루트 3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냥 루트 3이라고 적으면 되지.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오늘은 이것까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길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오늘 웬만하면 제가 22학년도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알겠죠? 잠시만요.